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스폭스에서 나온 굉장히 작은 40% 미니 배열 키보드 지오닉스 리비전 2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스 내부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케이블과 조그만 가방이 들어있는데요, 진짜 엄청 조그맣습니다. 예, 제 손 크기 정도예요. 이게 아이폰 프로맥스를 였다가 놓으면은 이 정도 크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방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키보드가 너무 귀여워요. 여기 있는 거는 키보드 바닥에 붙이는 범폰 같고, 요거는 무선 리시버, 그리고 맥전용 키캡과 포인트 키캡이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컬러는 블랙인데 실버와 화이트 컬러가 있고요. 스위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품은 두께가 굉장히 얇은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인데요, 키캡은 이렇게 좀 광이 나면서 안쪽으로 살짝 움푹 파져있는 게 보이죠? 실제로 타건을 할 때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고요. 케이스가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루미늄 재질이긴 한데 무겁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우징이 워낙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오닉스 리버전 2, 여기 이렇게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요. 범퍼는 이미 다 붙어져서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ESC 쪽이거든요. 이쪽에 C타입 커넥터랑 무선 유선 선택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 귀여운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라고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키보드를 입문하던 시절에 여러 가지 키보드들 많이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고인물 분들이 이런 40% 배열, 굉장히 작은 축소 배열을 또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60% 배열, 그것도 사실 방향키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적응이 어려운 배열인데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40% 배열을 쓴다는 거는 정말 뭐랄까, 웬만히 고이지 않으면은 쓰기 어려운 그런 배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맞다, 저 해피해킹 키보드도 또 적응을 해서 잘 썼었거든요. 이 키보드 취미라는 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좀 약간 이렇게 미니멀리즘 하다면은 불편을 좀 감수하면서 적응하는 게 키보드 취미 생활의 재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취미 생활이라는 거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약간 뭐랄까, 낭만? 지금 뭐 이 40% 배열이랑은 좀 얘기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필름 카메라 같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라이카처럼 수동 초점으로 또 맞춰가지고 카메라를 촬영하는, 지금 제가 예시로 든 게 또 완전히 요 40% 배열의 키보드를 쓰는 이유와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말인지는 또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은 내부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조그만 키보드에 들어갈 폼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폼떡 키보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스페이스바 키라고 해야 될까요? 스테빌라이저가 따로 없고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핫스왑 방식도 지원을 합니다. 스위치 옵션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제 키보드에 끼워져 있는 거는 여기 보이는 카일 딥시 사일런트 미니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입니다. 사일런트니까 저소음 스위치고요. 걸림이 없는 리니어 타입의 스위치예요. 키캡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지금 이렇게 스테빌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스테빌라이저는 없었고요. 키 하나씩 이렇게 봐도 그냥 좀 깔끔한 느낌이고요. 키캡의 느낌은 매끈하면서도 살짝은 찐득함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포인트 키캡 요거 주황색으로 바꿔줬습니다. 확실히 좀 느낌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F키와 J키에도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스폭스와 마스로가 협업해서 만든 이 지오닉스 리버전 2 바로 타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테빌라이저 상태는 정말 이 세상 최고로 완벽했습니다. 왜냐면은 스테빌라이저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위치의 키압은 일반적인 강도에서 살짝의 쫀쫀함이 가미된 그런 약하지만은 않은 정도고요. 저소음 스위치라서 소음은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들어간 이 카일 딥시 스위치가 가격대가 좀 나가는 고급 저소음 스위치예요. 제가 로우 프로파일 카일 딥시는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카일 딥시 스위치는 고급스러운 고급진 그런 느낌이 납니다. 키감은 도톰하게 보글보글 거리면서 미세하게 좀 포각포각 서걱이는 느낌이 좀 나고요. 타이핑의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보글보글 거리는 게 좀 뭔가 좀 풍성한 보글보글 거림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키보드, 이건 정말 일반적인 키보드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적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는 이렇게 오와열이 완벽하게 정렬된 형태가 아니라 키들이 대각선 형태로 놔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오닉스 리비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건하다 보면은 살짝 꼬이기 마련인데 적응은 또 은근히 금방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문자열만은 금방 돼요. 근데 보시면은 요거 ESC가 여기 있고 탭이 여기 있고 쉬프트는 여기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엔터키는 또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적응이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오래 타건을 해봤는데 역시나 제가 원래 이런 배열을 또 쓰는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그거는 좀 어렵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키보드가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이거를 또 매크로로 사용을 해도 되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책상 자리 차지를 별로 안 하니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서 뭐 매크로로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느낌 또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귀엽기는 정말 귀여워요. 이 만듦새도 참 괜찮게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키보드는 정말 휴대용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게는 336g이 나오네요. 우리 키보드 매니아들은 이 노트북 키보드의 키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이 키보드가 크면 클수록 노트북도 이렇게 조금 더 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괜찮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도 되게 예쁘고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적응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제품 숫자는 어떻게 쓰느냐, F키는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 좀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저 매뉴얼에 다 적혀 있기는 해요. 매뉴얼을 확인해 보면은 FN키랑 요 A 쪽 열 요걸 통해서 숫자를 사용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FNA를 누르면 1번 키가 나오고 FNS를 누르면 2번 키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 매핑에서는 F열은 누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 키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비하 키 매핑이 가능합니다. 저는 LED 끄는 게 취향이라서 LED는 꺼볼게요. 제품 페이지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여기서 제이슨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눌러가지고 요 위에 있는 거 저는 다운로드 받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키 매핑 설정까지 들어왔습니다. 레이어 지금 보시면은 어떤 키가 매핑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면 펑션 키가 MO2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은 2번 레이어로 간다는 건데, 그래서 2번 레이어를 클릭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돼 있고 요 위에는 RGB 세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F열 키를 사용하려면은 또 따로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요 0번 키에서 요 MO2가 펑션 키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다른 키에다가 매핑을 해주면 되는데 이 윈도우 키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여기에 있는 레이어 1으로 잡아주는, 지금 보니까 레이어 0번이랑 2번이 윈도우고 레이어 1번이랑 3번이 애플의 맥 OS로 잡혀져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커스텀 키보드는 자기가 매핑하기 나름이니까요. 어떻게든 세팅하면은 사용은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제품은요, 펑션 탭을 누르면 유선이고 Q, W, E는 블루투스 3개 지금 되고 펑션이랑 R을 같이 누르면은 2.4G 무선 연결 모드에 진입을 합니다. 요즘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뭐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긴 하지만 약간 요런 특이 배열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렇지만 요런 키보드가 있다는 거, 또 이런 배열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제품 소개해드렸고요. 저도 요런 배열 몇 번 도전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자주 실패는 했지만
했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라이카 매장 가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좀 갖기 위해서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는 거, 그 불편함과 제한된 작동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더 타건과 이 제품 그리고 색다른 경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이런 40% 배열 키보드를 사용하는 거랑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초스폭스라는 브랜드는 키보드를 상당히 잘 만드는 커스텀 키보드 제조 브랜드인데, 제 유튜브 요 메인 페이지에 있는 사진도 초스폭스 키보드거든요. 여기는 보통 풀 알루미늄 하우징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 브랜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깔끔함과 타건의 재미를 지금 이 지오닉스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초스폭스에서 출시한 지오닉스 리비전 2 제품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제 리뷰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